재판으로 보는 사건 사고 12월 1월 뉴스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짓 내용을 올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1년 11월 다음 카페에 소년원 갔다 왔다 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내용이 인터넷에 다수 언급된 내용으로 허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며 대통령 선거 당선 여부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관련된 재판 대부분 무죄 판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를 밝히기 위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게시글에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도리어 피고인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담당 판사는 글 게시할 때는 먼저 증명해야 하고 남이 말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은 중요해서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비리 검증을 무제한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떠도는 소문이나 타인의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허위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게시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릴 미필적 의도가 있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500만 원과 명예훼손 7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학 동기를 유사강간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과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법정에 출석해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합의도 이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향후의 간부에게 농수산물을 보낸 예천군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농산물을 보낸 단체가 선거와 연관된 단체이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공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천군 관리자급 공무원이자 기소된 두 피고인은 농산물을 받은 사람이 예천에 거주하지 않고 선거 기간이 아닐 뿐더러 예전부터 해오던 행위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홍보라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선거 가능성이 높은 군수로 선거를 앞두고 명함이 들어있는 것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받은 30명 중 일부는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신분을 바꿀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주거용 건물 보증금을 편취 기획하고 공모한 5명 관계자가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건물주 행세한 업자,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5명의 피고인은 대전 지역에서 2014년부터 피해자에게 임차인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고 기만하여 7명을 상대로 약 7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전에서 찾아온 피해자는 본인과 계약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들은 모두 쫓겨나게 되었고 대부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으니 사기금의 10%라도 받고 합의 도장을 찍어준 분들도 있다고 말하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공모한 피고인이 추가되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 감나무 가지로 자신이 기르던 개 눈을 찌른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준법 의식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22명에게 선거 지지 호소하며 식사 대접을 했다고 의혹받는 한구홍 시의원과 그의 지인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식사 등 133만 원의 대가 지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A씨는 한 의원과 공모해 본인이 결제하고 선거 뒤 보존받기로 약속했는데 선거 후 태도가 바뀌자 양심선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식사 자리에 있었지만 대가성 지급이나 선거 지지 호소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인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세 지능지수보다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명된다고 말하며 정신적 온전한 여성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정신적 장애 정도, 상황 등 이유로 항의하기 어렵다며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했고 수치심을 줄 영상 촬영 후 보낸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로 반복적 행위를 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던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학원 관계자가 법정 다툼 끝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관내 태권도 학원 종사자가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피해 사실을 학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선생님에게 털어놓았고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뻐서 잠시 뽀뽀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독해야 할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징역 6년을 실형 선고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12월 1월 주요 재판 뉴스였습니다.